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던 몸이 이제는 조용히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움츠러들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많은 남성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만나온 60세 이상의 남성분들 대부분은 같은 질문을 속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사실 많은 경우 문제는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몸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음은 아직 살아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좌절감뿐 아니라 여전히 삶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특히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압과 혈당 수치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점점 기력이 빠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비타민 결핍 상태에 있으면서도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큰 병이 없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서서히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변화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과장된 치료법 없이도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곳, 바로 몸의 영양 상태를 다시 살펴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입니까? 혼자서 조용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재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묵히 버텨온 몸의 신호를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기 위한 시간이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왜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와 활력을 잃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남성분들이 비슷한 상태를 겪고 있으면서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에 큰 이상이 없으면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 기능과 흡수 능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몸이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원 부족이라고요.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건강조사에서도 60세 이상 남성의 영양 불균형은 매우 흔한 문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어도 에너지와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광고도 아니고 기적을 약속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자는 제안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이 젊었을 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부족해진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60세 이후 남성에게 꼭 필요한 3가지 비타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첫 번째 혈액과 생명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 혈액순환과 활력의 기초,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곳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너지와 남성의 활력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호르몬이나 약을 떠올리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보다 훨씬 앞에 점검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저는 이 비타민을 남성 건강의 출발점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어떤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생활 환경을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낮 시간은 실내에서 보내며 겨울은 길고 햇빛은 짧습니다. 젊었을 때는 잠깐의 야외 활동만으로도 충분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본인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느끼지만 몸 전체의 반응 속도와 회복력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점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노인 건강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남성 중 상당수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었고 이들은 정상 수치를 유지한 그룹에 비해 혈관 기능과 신체 반응이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참가자 대부분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핵심은 혈관입니다.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산화질소 즉 니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을 돕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말초, 조직까지 도달하게 되고 남성에게 중요한 부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은 점점 경직되고 흐름은 둔해집니다. 한국에서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피가 막히면 기운도 막히는 것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정신도 함께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남성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며 예전보다 반응이 늦다고 느낍니다. 운동을 해도 회복이 더디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비타민 D를 회복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얼굴과 손팔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한국 식단에도 비교적 익숙한 재료이며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는 보충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태입니다. 비타민 D2가 아닌 DEC를 선택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은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지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자극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약이 아닙니다. 이 비타민은 단지 우리 몸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해내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흐름을 회복시키고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에너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에너지의 열쇠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비타민 B5. 에너지 및 집중력 향상 혈액의 흐름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이 피로는 일을 많이 해서 생긴 피로가 아닙니다. 쉬어도 풀리지 않는 속이 비어있는 듯한 피로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비팜션미입니다. 저는 비타민 비일치위를 몸의 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혈액이 도로라면 비일치위는 그 도로 위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몸은 움직이려 해도 힘이 붙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점점 더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건강면에서는 60대 이후 남성의 만성 피로와 기억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타민 비계니퍼우 결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에서 이 문제가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사를 거르고 있지 않아도 이런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B2B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실제 에너지로 바꾸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관여해 산소를 뇌와 근육, 그리고 생명력과 관련된 조직으로 운반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잠을 충분히 자도 머리가 맑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에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늘 몸에 힘이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혈중 비타민 B2 수치는 기준치 아래였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고 식사도 비교적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섭취가 아니라 흡수였습니다. 한국 남성 고령층에서 이 문제가 특히 흔한 이유는 위장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비오미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음식으로 들어온 비타민 B7가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비타민 비움치어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형태는 시아노코발라민이지만 고령자에게는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형태는 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흡수 부담이 적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구 보충제보다 의료진의 판단해 주사 형태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 B2가 충분히 회복되면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낮 동안 졸림이 줄어듭니다. 감정의 기복이 완만해지고 괜히 짜증이 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아직 쓸 힘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력 회복을 넘어 자존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B3는 흥분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닙니다.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내는 자극제가 아닙니다. 다만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성의 또 다른 중요한 축 호르몬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남성 성기능 및 테스토스테론 보호와 혈액의 흐름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에너지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예전 같은 자신감이나 추진력이 따라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한국 남성분들은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감각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흔히 피부에 좋은 비타민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년 이후 남성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늘어나고 이 염증은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을 동시에 약화시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남성의 활력과 정체성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여합니다. 이는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남성의 기능은 자극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하고 그 혈관을 둘러싼 환경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비타민 E는 바로 그 환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호르몬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마치 성적인 기능에만 관련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전반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의욕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마음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낮아지면 남성은 이유 없이 의욕이 줄고 자신을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후반의 남성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예전처럼 앞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걷고 있었고 식사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지만 만성적인 염증 수치가 높았고 비타민 E 섭취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E를 보충한 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움츠러들던 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비타민 E는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대신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고 작용하는 환경을 보호합니다.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낮추고 산화 손상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효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극과 회복의 차이입니다. 한국 식생활에는 다행히 비타민 E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 각종 견과류, 그리고 시금치나 나물류 같은 녹색 채소는 모두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다만 문제는 양과 지속성입니다.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천연 형태의 비타민 E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타민 E 역시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관과 호르몬 환경이 서서히 안정되면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정렬되는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혈류를 돕는 비타민 D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 BO2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비타민을 하나로 묶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흔히 생명력의 삼각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과 비슷합니다. 비타민 D는 연료가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P는 실제로 엔진을 돌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엔진이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차는 당장은 움직일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한 가지만 보충했을 때 조금 나아진 것 같다 는 반응은 있어도 안정적인 회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염증에 더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혈관은 쉽게 굳고 에너지는 금방 고갈됩니다. 이때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만 흐름 생산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이 덜 피곤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부부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괜히 예민해졌던 게 사라졌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아내와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반적인 회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광고를 믿고 값싼 제품을 여러 개 사서 한두 번 먹다 말거나 비타민의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D2와 D3,
비타민 B 선부의 활성형과 비활성형을 구분하지 못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나한테는 안 맞는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형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양보다 꾸준함을 우선합니다. 셋째 몸의 반응을 최소 한두 달은 지켜봅니다. 건강은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가벼운 식사와 함께 비타민 B5미를 섭취하고 15분 정도 햇빛 아래를 걷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생선이나 채소,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비타민 E가 포함된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곁들입니다. 날씨나 환경상 햇빛이 부족하다면 비타민 D3를 식사와 함께 보충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일상의 리듬은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몸은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몸을 다시 세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남성의 생명력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혈액의 흐름을 지탱하는 비타민 D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비타민 B5미, 그리고 혈관과 호르몬 환경을 보호하는 비타민 E.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남성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원래 잘하던 기능을 다시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젊음을 되돌리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을 살리고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남성으로서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 덜 피곤해졌다, 마음이 안정됐다,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기억할 때는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혈류 에너지 보호, 이 세 단어만 떠올리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의 작은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 영상과 글은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